안녕하세요. 미술사가 담지 못한 그림 이야기 이충렬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사가 담지 못한 그림 이야기 8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네요. 80번째라니요. 80살이 되면 사람들은 오래 살았다고 잔치를 하죠. 물론 환갑도 하고 회갑도 하고 하지만 요즘에 60, 70은 그쵸. 그렇게 노인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한 80쯤 됐을 때 대대적으로 잔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1년이 훌쩍 넘은 거네요. 하지만 아직도 길을 잘 못 잡고 헤매고 있는데 저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미술사가 담지 못한 그림 이야기를 진행할 건데요. 오늘의 아티스트는 이진아님이십니다. 약간 사람들이 애기 목소리 같다고 해서 놀라기도 했던 분인데요. 그쵸? 애기 목소리라고 하는 게 따로 있을까요? 저도 약간 그런 말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라 왠지 친근감이 느껴지는 뮤지션입니다. 첫 번째 들려드릴 곡은 시간아 천천히입니다. 들려드릴게요. 시간이 도망가버리네. 시간아 잠시 동안만 멈춰줄래? 너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조금만 아주 조금만 천천히 천천히 가주겠니? 어떻게 이럴 수 있니? 하루가 금방 지나가. 너와 항상 있다간 할머니 되겠네. 이 기분이 영원히 갈까? 시간아 잠시 동안만 멈춰줄래? 너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조금만 아주 조금만 천천히 천천히 가주겠니? 시간아 잠시 동안만 멈춰줄래? 너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조금만 아주 조금만 천천히 천천히 가주겠니? 네, 이진아님의 시간아 천천히 들으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하시나요? 저는 요즘 정말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 너무너무 좋은 날씨, 요즘 같은 날씨 1년에 정말 며칠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씨가 빨리 가는 것도 아깝기도 하고, 또 저는 재미있는 일, 재미있어 하는 일, 좋아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하다 보면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 버려서 뭔가 시간이 증발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시간아 제발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렇게 녹음을 하러 스튜디오에 오는데 또 제가 이동을 하면서 이 일 저 일을 하다가 버스를 잘못 타서 삥삥 돌아왔습니다. 어제는 그쵸, 이제 방송을 기준으로 그제가 되겠네요. 주말에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폭격한 지 2주년 정도가 되는 때여서 전국에서 모여서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목소리를 냈는데요. 그 집회에 갈 때도 전철을 반대 방향으로 타버렸어요. 그래서 또 늦고 네, 계속 뭔가 늦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시간은 그쵸, 흘러가는 속도가 정해져 있으니 제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정신을 차린다는 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우리는 맨날 매 순간 집중하고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지, 그냥 좀 느슨하고 늦고 돌고 헤매도 되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을 해봅니다. 이진아님의 곡을 들려드리는 날이어서,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 아이 목소리 같다 라고 하는 말씀도 드려서, 그리고 저 역시 네, 지금은 뭐 다 핸드폰으로 하지만 예전에 유선전화가 있을 때, 제가 30대일 때도 엄마 집에서 전화를 받으면 저에게 엄마를 바꿔달라고, 저는 30대가 훌쩍 넘었는데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아이 같다는 게 뭘까? 어른이 된다는 건 다 비슷한 모습이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아이와 함께 있는 어른의 그림들에 대해서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아이와 함께 있는 어른의 그림이라는 장르 같은 게 따로 있지는 않아서, 또 제가 공부했던 것들에 뭐 그것을 딱히 관심 있게 다루는 뭐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서, 이럴 때 이제 챗GPT에게 도움을 요청해 봤습니다. 챗GPT에게 어른과 함께 있는 어른이 그려진 유명한 작품들을 찾아달라고 했더니 제 예상대로 메리카셋의 그림을 소개해 줬고요. 그리고는 성원 모자상 같은 것들만 보여주더라고요. 그쵸. 이 미술사에서 그래도 유명한 그림, 회화 작품이라고 하는 것에 아이와 어른은 항상 아기 예수와 마리아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또 이 그림도 소개를 해줬는데 미술사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그림이긴 한데 벨라스케스의 이제 라스메니나스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공주님과 옆에 키가 작은 하녀와 커다란 개와 그다음에 또 하녀들과 그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자신 벨라스케스를 담고, 저 뒤쪽에 거울에 비친 이 엄마 아빠 왕과 왕비의 모습을 담은 뭐 그런 그림이죠. 그거 말고는 성원 모자상밖에 정말 없는 걸까? 이건 좀 제가 따로 진짜 공부를 해봐야 될 것이긴 한데, 흔하게 떠올릴 수 있는 건 성원 모자상이 맞습니다. 그래도 챗GPT는 적어도 저보다는 더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요청을 했죠. 아이와 함께 있는 어른 그림 유명한 걸 더 많이 찾아달라고요. 그랬더니 좀 더 찾아주긴 했는데 메리카셋의 그림을 여러 개 찾아주고, 그리고 클림트의 그림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프레드릭 레이튼이라고 하는 제가 몰랐던 화가를 드디어 찾아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성 모자상 중에 그래도 아르테미샤 젠틸리스키를 찾아내 주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훌륭하구나. 얘가 이거는 이제 이 사용자의 성향을 파악해서 그런가? 나에게 젠틸리스키를 소개해 주는 걸 보면, 그쵸? 그 다음에 안드레아 만테나가 그린 그림을 소개해 줬습니다. 역시 성 모자상이고요. 우선 그래요. 챗GPT가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어떤 그림인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성모자상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중세까지 그려진 그림들의 대부분은 그쵸? 예수님하고 성모자상, 그 다음에는 뭐 제자들의 이야기들일 텐데요. 중세에는 화가가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교회에 있는 그림들의 화가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15세기의 화가라서 르네상스부터는 이제 서명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성모자상을 많이 그린 화가 중에 그나마 15세기 중반에서 후반, 중후반에 그렸던 만테냐의 그림을 소개해 준 것 같습니다. 만테냐의 그림은 우선 되게 흔한 상이긴 한데요. 그래도 중세에 천사들에 둘러싸여서 의자에 앉아있는, 옥자에 앉아있는 마리아상이 많았던 거에 비하면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합니다. 세로로 긴 화면에 있고요. 명암 같은 구도인 거죠. 그래서 상반신, 배꼽보단 위, 가슴 정도까지 있는 마리아의 측면 모습이 보입니다. 금색 강보로 마리아의 몸까지 쌓여 있고 마리아는 이제 뭔가 순결을 상징하고 그래서 파란색 옷을 많이 입는 경우가 있었는데 파란색 옷을 입은 마리아의 어깨와 손목까지 덮은 옷이 심플하게 있고요. 아기 예수가 눈을 감고 잠들어 있고 그 아기 예수의 머리에 뒤통수에 마리아의 뺨을 이렇게 대고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세의 그림답게 그래도 르네상스 초기니까요. 이탈리아의 그림답게 부드러우면서 중세의 그림답게 약간 딱딱한 느낌이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별다른 특징은 없어요. 성모 마리아가 잠든 아기를 안고 있는 평화롭고 친밀한 장면이라고 소개를 하고 전통적인 종교화지만 아이와 어른의 접촉을 매우 섬세하게 표현했다라고 이제 하는 평가들을 모아서 챗GPT가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그쵸, 아르테미시아의 그림도 보여주는데 아르테미시아도 성모자상을 많이 그렸어요. 아르테미시아의 그림은 만테나의 그림보다는 확실히 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바로크 회화여서 그렇겠죠.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역시 피부색이 노랗게 따뜻하게 표현되어 있는 성모자상입니다. 세로로 긴 화면에 있고 의자에 앉아 있고 이전에 중세 시대에 거대한 옥좌 같은 의자가 아니라 작은 나무 의자고 옷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배경은 필요가 없고요. 의자에 앉은 튼튼한 몸의 마리아가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역시 푸른 커다란 천을 두르고 있습니다. 기저귀처럼 하얀 천을 두르고 있는 아기 예수가 이제 마리아의 무릎에 있고요. 아기 예수는 뒷모습과 얼굴의 옆모습이 보이고 한 팔을 뻗어서 마리아의 목덜미를 잡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젖을 먹이려는지 마리아의 오른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이렇게 쥐고 있어요. 유두를 보여주고 애기한테 먹이려고 하는 느낌이고 왼손으로는 아기의 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 마리아의 모습이 젠틸리스키를 닮았습니다. 아르테미시아를 닮았습니다. 아르테미시아 젠틸리스키인데 이제 성보다는 아르테미시아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이전에 많은 마리아들이 뭔가 여성스럽고 곱고 혹은 단아하고 혹은 자애롭고 이런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게 원하는 모습이었다면 아르테미시아의 마리아는 자신을 모델로 한 것처럼 보이는 튼튼하고 굳세고 아이를 정말로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챗GPT는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종교적 상징이 깔려있는 작품이기는 한데 그래서 단순히 어른과 아이의 관계라기보다는 구원, 모성, 신성함 같은 주제까지 확장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되게 현실적인 아기의 모습 같고, 이전에 남성 화가들이 그릴 때 그렸던 이 마리아는 이렇게 젖을 물리는 모습을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서 엄마이기도 했던 아르테미시아가, 그런데 이 연도를 보면은 어렸을 때 그린 건데요. 그래서 약간 뭔가 인체 구조가 약간 이상하긴 합니다. 어쨌든 젖을 물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그 다음 시대의 대표작으로 보여준 게 프레드릭 레이튼의 그림입니다. 프레드릭 레이튼의 그림은 19세기 중반에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1865년경에 그려진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프레드릭 레이튼은 영국 화가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두 화가는 이탈리아의 화가이고, 처음 만테냐는 르네상스 시대, 그리고 아르테미시아는 바로크 시대의 화가이고, 이 19세기 중반이니까 프레드릭은 이제 빅토리안 시대의 화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대표적인 화풍을 따르는 그림 중에 아이와 엄마를 그린 것을, 아이와 어른을 그린 것을 찾아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른이 여성인 거죠. 그리고 그 여성은 엄마인 거죠. 이게 의미심장하네요. 어쨌든 이 그림을 좀 소개해드리면, 가로로 조금 더 긴 화면에 있고요. 바닥에 매우 비싸 보이는 카페트가 깔려져 있고요. 비싸 보인다고 하는 이유는 되게 패턴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복잡한 패턴의 카페트에 바닥에 누워 있어요, 엄마가. 그래서 팔꿈치와 골반이 바닥에 닿아 있고 옆으로 누운 거죠.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받치고 있고요. 이 엄마의 몸을 쿠션 삼아서 아이가 등을 기대고 무릎을 세우고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아이예요. 한 3, 4살 됐을 것 같고 여자아이입니다. 아이의 머리는 흑갈색이고요. 엄마의 머리는 밝은 갈색이고요. 엄마는 아이가 건네는 앵두 같아 보이는, 체리 같아 보이는 것을 이렇게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어요. 아기가 무릎 위에 작은 바구니를 갖고 있는데 그 안에 아마 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손으로는 엄마 입 가까이에 그 빨간 작은 과일을 건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쵸. 딱 이 시대에 이렇게 비싼 카페트를 깔고 풍성한 옷소매로 봐서는 가사 노동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중산층 이상의 가정의 엄마와 하얀 옷을 입고 있을 수 있는, 또 노동을 역시 이 당시에도 아이들도 노동을 했었는데 노동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이 상류층 엄마와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구매자가 주문을 했을 것이고, 자신의 아이와 자신을 그려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그림이 나오니까요. 요거는 이진아님의 노래를 또 듣고 와서 이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 들려드릴 이진아님의 곡은 고양이에게입니다. 들려드릴게요. 맛있는 걸 먹자 위에
네, 이진아님의 고양이에게 들으셨습니다. 고양이가 떠오르는 것보다 이 이진아님이 신나게 건반을 연주하시는 모습이 더 떠오르는데요. 저처럼 악기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자유롭게 악기를 마구마구 다루는 분들을 보면 되게 멋있고 부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건반 위에서 이진아님의 손이 얼마나 자유롭고 즐거웠을까요? 네, 부럽다는 생각을 하다가 맞아. 저도 공간을 다루고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상상할 때 매우 자유롭고 즐겁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깨알같이 그림을 소개하다 말고 전시를 하나 홍보하면요.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전시를 엽니다. 미술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과는 조금 다르고요. 한국여성민우회와 또 여러 단체들이 함께 기획해서 여는 전시입니다. 저는 CA라고 크리에이티브 어드바이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전시의 기획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전시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전할지를 고민해서 그것들을 구현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전시장의 공간을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떻게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할지 뭐 이런 것들에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설치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시장이 교통이 편리해요. 광화문역에 역사 안에 있는 거거든요. 172G 갤러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전시는 낮에 1시부터 저녁 8시까지니까요. 지나다니실 일 있으시면 들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돌봄에 대한 전시예요. 제목이 우리의 취약함이 기어코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시간 되시면 꼭 놀러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갑자기 이제 자유로운 피아노 연주를 듣다가 제가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을 떠올렸다가 전시 홍보까지 하게 되었네요. 이제 이 챗 GPT가 선정해준 유명한 아이와 어른이 있는 그림 5개 중에 4번째인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림입니다. 클림트는 오스트리아 화가이지요. 제목은 여성의 새 시기이고요. 1905년에 그려졌습니다. 20세기 초의 그림이고요. 꽤 유명한 그림이어서 미술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림트는 매우 장식적인 무늬와 패턴 그리고 황금빛을 화려하게 많이 쓰는 화가인데요. 이 그림은 양쪽에 좀 갈색에 어둡고 여러 무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3명의 여성이 그려져 있는데요. 가장 왼쪽에는 앙상하게 마른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한 손으로 얼굴을 부여잡고 있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고요. 머리가 이렇게 얼굴을 나머지를 다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나와 있고 가슴이 쳐져 있고 팔에 심줄이 막 도드라진 것으로 보아 노년의 여성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 옆에는 이 노년의 여성보다는 하얀 밝은 피부에 금발 머리에 머리 쪽에 마구마구 장식으로 꾸며져 있는 보리불그레한 젊은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은 가슴팍에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림트의 그림답게 막 장식적인 천이나 막 패턴 같은 느낌의 것들이 이제 경계를 넘나들며 몸을 덮고 있기도 하고 배경으로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챗 GPT가 보여줄 때는 이 여인의 새 시기를 해서 아기와 이제 아기의 머리에 얼굴을 대고 있는 젊은 여성을 확대해서 그 부분만 보여줘요. 이게 챗 GPT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이나 의미 같은 건 잘 모릅니다. 다 그냥 정보값으로 입력이 되어서 아기와 어른이 있는 그림
이라고 했을 때 아기와 어른이 있는 게 무슨 의미인지 맥락인지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정말 화면 가까이에 아이와 어른이 있으면 그냥 그걸 잘라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여인의 새 시기에서 엄마와 아이 부분은 그 안에 디테일로서 자주 인용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황금빛 장식과 그다음에 장식적인 배경과 인물 간의 밀착된 형상이 특징인 이 그림은 아이와 엄마가 서로 안겨있는 모습이 상징적이고 꿈같은 분위기를 준다라고 하면서 감상 포인트로 단순히 아이와 엄마의 구도가 아니라 여성의 생애라는 알고리즘, 비유를 담고 있는 작품 속의 일부라는 점이 매력적이에요. 미감적으로도 매우 화려하고 독특합니다. 라고 하는 감상 포인트를 준 것으로 보아 이 챗GPT는 확실히 되게 단순하게 도상을 그냥 묘사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클림트를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엄청 많지만 클림트가 여성을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데요. 여성의 새 시기를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로서 아름답고 찬란하고 밝게 생명력 있게 표현한 것과 대비해서 거의 피부색을 시체처럼 시꺼머 축축하게 그리고 나온 배를 매우 강조해서 그리고 중요한 건 얼굴도 없이 머리카락과 손으로 가려버린 얼굴인데요. 그래서 나이 든 여성을 얼마나 비하하고 있는지 나이 든 여성의 삶이 얼마나 즐겁고 찬란하고 행복하고 따뜻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여성 혐오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네 번째로 챗GPT가 소개해 준 거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제 더 최근으로 가는 거죠. 연도는 클림트랑 비슷합니다. 1900년경에 그려진 것으로 메리 카셋, 미국 작가고요. 메리 카셋은 이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이를 많이 그린 게 이제 메리 카셋의 특징인데 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에는 여성이 이렇게 바깥을 막 다니기가 어려웠던 상황이고 집안에 거의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중산층 여성만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하층민 여성들은 다 일을 해야 됐어요. 하지만 중산층 여성은 오히려 집안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이 집 안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것들을 메리 카셋이 이제 다양한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고 그리고 마냥 그 모성애를 칭송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아이를 돌보는 것이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를 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그림들로서 보여줍니다. 이 챗GPT는 또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의 순수함, 돌봄의 순간을 섬세히 포착했대요. 섬세히 포착한 건 맞습니다. 아이가 항상 순수한가 이런 거는 또 이제 여러 얘기가 생각할 게 있죠. 그러면서 감상 포인트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도, 평면적 생면 처리, 배경보다 인물 간의 감정이 강조된 점이 흥미롭다고 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일상의 작지만 깊은 순간을 예술로 승화시킨 느낌이라고 이제 어디선가의 말을 인용해서 쓴 거겠죠. 이 아이를 돌보는 일상이 작다고 하는 게 좀 재미있습니다. 생명을 그냥 핏덩어리였던 혼자 내버려두면 죽을 그 약한 생명을 사람으로서 스스로 살 수 있게 키워내는 어마어마한 일을 작은 일이라고 하고 있네요. 깊은 순간인 건 맞지만요. 그래서 메리 카셋의 그림을 제가 예전에는 모성애를 찬양하는 것으로 오해했다가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매우 반성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이를 돌보는 집안에서 여성이 하고 있는 다양한 노동과 그때의 다양한 심리들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5명의 화가의 그림들을 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챗GPT한테 요구한 건 엄마와 아이가 함께 있는 그림이 아니었어요. 아이와 함께 있는 어린이 등장하는 그림이었는데 여성만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그림을 소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권 작품을 소개해 달라고 했어요. 아시아권 작품도 역시나 다 아이와 엄마가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쵸, 제가 서양 미술만 계속 다루고 있으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해서 아시아권 그림들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챗GPT와의 대화를 더 소개할 건데요. 그 사이에 또 이진아님의 노래를 하나 듣고 오려고 합니다. 색칠놀이 들려드릴게요. 힘든가요? 어려운가요?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나요? 모든 게 끝일 거라고 생각하나요? 힘든가요? 힘든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운가요?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나요? 모든 게 끝일 거라고 생각하나요?
어려운가요? 슬픈가요? 짜증 많아요? 힘든가요? 네, 이진아님의 색칠놀이였습니다. 챗GPT와 이야기 나누면서 와 이야기 나눈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챗GPT를 통해서 정보를 검색하면서 이게 이제 딥러닝 하는 애라고 하니까 학습을 시키는 것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있는 아빠를 그린 회화를 찾아달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요구를 했더니 그래요. 찾아내기는 합니다. 그래서 찾아준 것이 렘브란트가 그린 1661년에서 9년경으로 추정되는 성경 이야기예요. 탕자, 잃어버린 아들. 그래서 이 집을 나가가지고 막 빚만 지고 온 아들이 되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받아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로서 그린 거지 현실에 실제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그림은 아니죠. 어쨌든 근데 이제 이게 챗GPT도 조금 머쓱했나 봐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들이 있는 그림을 찾아내려고 했더니 이거를 소개해주면서 왜 추천하냐면 이라고 이유를 붙여요. 매우 유명하고 예술사적으로도 깊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이와 함께 있는 아버지의 그림을 고전적으로 보고 싶다면 이 작품이 가장 대표적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작품은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탕자 스토리를 그린 성경 이야기를 그린 그림들은 있겠지만 말 그대로 현실에 존재하는 아빠와 아들의 사이는 그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궁을 했습니다. 이 챗GPT를 추궁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잘못된 거 알려주고 더 생각을 하라고 막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아이와 함께 있는 어른 그림에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만 등장하는 걸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챗GPT가 대답을 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맨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는 단순한 미술적 선택이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구조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말을 이제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챗GPT가 잘하는 거는 1, 2, 3, 4 해가지고 이렇게 항목화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정리하는 거죠. 챗GPT가 이제 분석한 바는 그렇습니다. 다 뻔한 얘기지만 그래도 이게 문제라는 거 우리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 역사 속 양육 역할의 젠더 분업이라고 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사회에서 아이 돌봄은 여성의 몫이었고 그리고 미술은 당시 사회를 반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이와 함께 있는 어른은 엄마 또는 여성 보호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뿐 아니라 조선, 일본 어쨌든 대부분의 사회에서 가정 내 돌봄은 여성의 책임으로 인식이 되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요 말은 저는 반만 맞다고 생각해요. 미술이 당시 사회를 반영하는 것도 맞지만 미술을 통해서 당시의 기준이 학습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림을 통해서 엄마가 아이를 돌봐야 되는구나. 엄마는 자애로운 표정을 지어야 되는구나. 여성은 성모 마리아 같이 엄마의 역할을 꼭 해야 되고 모든 걸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이에요. 어쨌든 또 이제 챗GPT가 이야기한 두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독교적 도상 전통, 성모 마리아 중심이라는 거죠. 이 성향 회화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성모자상인데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이미지가 중세에서 르네상스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력된 정보 양이 되게 많은 거죠. 이 전통이 아이를 안고 있는 어른은 여성이라는 시각적 공식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맞아요. 세 번째는 아버지의 부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게 그려진 존재래요. 전통 회화에서 아버지는 아이와 직접 접촉하기보다 권위적이거나 상징적인 존재로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든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제목만 나와 있길래 이 그림이 뭔가 봤더니 아까 앞에서 제시했던 돌아온 탕자와 아빠를 그린 렘브란트의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없다는 거죠. 이제 이 챗 GPT도 돌려막기를 할 만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는 그림이 적나 봐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 그림에 대해서 아버지는 등장할 때 위로하거나 판단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아버지는 아이 곁에 있는 돌봄 존재가 아니라 가장의 위치나 배경의 권위자로 묘사되곤 했다고 합니다. 그쵸. 정말 이 문제를 계속 반복 재생산해 내는 거죠. 이 시각예술이. 네 번째는 화가의 성별과 관심사입니다. 전통적으로 회화 제작자는 되게 남성이었고 남성 화가들은 종종 여성의 모성을 이상화하거나 이물화하는 시선을 가졌어요. 이거 이제 영어 기반이니까 이물화가 뭘지 모르겠는데 좀 타자화하거나 대상화한다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이하게 본다,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또 덧붙이는 말로 하지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메리 카셋과 같은 여성 화가들이 일상 속 엄마와 아이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면서 이 구도가 감성적으로 심화되었다고 해요. 이 역시 번역한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메리 카셋이 아이를 돌보는 여성을 타자화하고 대상화한 남성의 그림과 다르게 당사자로서 만 알 수 있는 세세한 것들을 잘 표현했다라고 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로 최근에서야 등장하기 시작한 아빠와 아이 그림을 이야기해요. 20세기 후반 이후에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 변화와 함께 예술에서도 아이와 함께 있는 아버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회화는 별로 없지만 이 현대의 다양한 매체, 사진이나 설치미술이나 영상작품 등에는 아빠와 아이가 같이 놀거나 아니면은 아빠가 아이를 돌보는 모습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결론도 정리를 해주는데요. 아이와 함께 있는 어른이 여성, 특히 엄마로 나타나는 이유는 젠더 역할, 그러니까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성역할 때문이고 또 종교적인 전통이 있고 예술사의 시각 코드 그리고 남성 화가의 시선, 남성 중심의 시선이 만든 결과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경계가 많이 무너지고 있고 아버지와 아이의 친밀감도 점점 더 다뤄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또 챗 GPT가 친절한 게 혹시 관심이 있다면 뭘 더 찾아드릴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현대미술에서 아빠와 아이를 다룬 작품이나 사진 시리즈도 소개해 줄 수 있대요. 또 남성의 돌봄 역할을 새롭게 조명한 회화나 영상 작품도 있다고 합니다. 좋아요. 그래요. 그렇다면 요것들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 발전이란 말 안 맞는 것 같은데 얼마나 봐줄 만한 것인지 또 흉내내거나 조금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이 챗GPT가 크게 가치를 부여한 것인지 어떤 방향성이 더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하나를 또 듣고 와서 정리를 해볼게요.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마음대로입니다. 들려드릴게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변함없는
어쩔 수 없는 건 내 마음이 그댈 향해 대체 움직이지를 않네요. 그대는 지금 어디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바보 같은 내 맘을 알까요? 기다릴래요. 변함없어도 난 상관없어요. 차가움이 내게 와도 언제나 그대를 기다려요. 친구들이 그만하래 또 난 그대 바라보네. 새로움이 내게 말을 걸어와도 난 변함없네요. 그대만이 나를 웃음 짓게 만드네요. 바보 같은 내 맘을 알까요? 네, 이진아님의 마음대로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마음이라면 정말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진아님의 목소리를 사람들이 아이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주제를 시작했는데요. 맞아요. 저도 이제 나이를 밝히려다 말았는데 어쨌든 중년이 된 지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아이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이 같다는 게 뭐 흉은 아닐 거예요. 욕도 아닐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아이 같음과 이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아이 같음이 매우 다른데 제가 생각하는 아이 같음은 되게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이것도 아이에 대한 타자하군요. 맞아요. 아이들도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재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요. 아이 같다라는 것보다는 어른이 못됐다를 이야기를 해볼래요. 어른이 못되었다는 뜻으로 아이 같다. 아이 같음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어른은 어떤 형식, 틀에 맞추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뭐 이런 타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어른은 선택할 수 없는 것들로부터 거리두기를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성별이나 아니면 뭐 소속된 집단, 국가, 뭐 계급, 뭐 계층, 뭐 이런 거나 아니면은 혈연 가족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위치가 결정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도 가지고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하고 있는 선택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항상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른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사회에 어른이 너무 없죠.
그리고 저도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꿈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아직 꿈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과정 중에 있는 저는 그래서 아이 같다라고 하는 말을 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맞아 나는 아이 같아. 하지만 말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더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른은 어떤 존재인가요? 그리고 아이 같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가는지 궁금하네요. 어른 같든 아이 같든 자신다운 게 가장 좋을 텐데 나다운 것은 고정된 게 아니니까 내가 어떤지를 잘 살피고 들여다보고 느끼면서 지내시다가 또 다음 주에 만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이진아님의 싱 들려드리면서 마칠게요. 잘 지내다 만나요. 안녕. 싶어